네, 안녕하세요. 물리강사 홍진수입니다. 3월 모의고사 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바로 3월 모의고사 해설 시작을 할게요. 자, 앞으로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답률이 높은 5문제를 이렇게 차근차근 자세하게 해설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할 내용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답률 높은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문항 번호로는 20번, 17번, 14, 18, 19 이렇게 5문제고요. 단원으로 치면은 에너지 보존, 상대론, 연력학, 그리고 힘과 운동, 자기장까지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5문제를 해설하고 나서 그 다음에 1번부터 나머지 문제를 쭉 해설을 할 거고요. 네, 바로 해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20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20번 문제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 친구들도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문항의 난이도가 20번 치고는 그리 높지는 않아요.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부터 옮겨 적어 줄게요. 가에서 속력은 P에서가 Q에서의 2분의 3배이다. 그럼 일단 어떻게 사용될지 몰라도 Q에서의 속력을 2V, P에서의 속력을 3V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Q에서 정지할 때까지 OH만큼을 올라가니까 이 Q에서의 운동에너지, Q에서 운동에너지가 2분의 1의 M의 4V 제곱인데, 자, 이게 OMGH구나 라는 거 요거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더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 P에서의 운동에너지는 얼마가 될 거야 라고 할 때 속력이 2분의 3배니까 운동에너지는 4분의 9배, OMGH의 4분의 9배가 되는 거라서 4분의 45mgh가 될 거야 라는 거 하나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올라가면서 느려지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럼 Q를 다시 지나는 그 순간 속력은 EV가 되어야 할 거고요. 나에서도 여전히 Q에서의 운동에너지는 OMGH가 되는구나 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찰 구간 분석을 해야 되는데, 마찰 구간 분석을 할 때는 원칙을 세워두고 그 원칙에 맞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찰 구간에서는 에너지가 변해요. 에너지의 변화량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고, 이걸 감소량에 대한 식 혹은 증가량에 대한 식을 쓸 수 있지만 순수하게 한 변화량이라고 할게요. 해서 이 델타 E가 증가하면 플러스, 감소하면 마이너스고요. 그 원칙대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에서 마찰 구간 지날 때는 지금 운동 에너지는 4분의 45에서 4분의 5 mgh로, 4분의 45 mgh에서 5 mgh로 4분의 25 mgh만큼 감소합니다. 근데 P가 이제 포텐셜 에너지, P에서 Q까지 4mgh만큼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해요. 4mgh만큼. 그럼 4는 4분의 16이고요. 계산해보니까 아하, 가에서 에너지가 4분의 9 mgh만큼 손실되는구나. 이거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똑같이 나에 대해서도 적용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나에서도 마찰 구간에서의 손실 에너지는 똑같아요. 4분의 9 mgh로. 근데 나에서는 마찰 구간을 내려가는 거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고요. 그럼 이 방정식 만족하려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야 돼? 라고 할 때 4분의 16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4분의 7 mgh가 됩니다. 아, 이제 그럼 마무리 다시 해보면은 지금 이거 구하라는 거죠. P에서의 운동 에너지. 그럼 Q에서보다 4분의 7만큼 에너지가 증가한 겁니다. 그럼 Q에서보다 4분의 7만큼 증가했으니까 얘는 5 더하기 4분의 7, 4분의 27 mgh가 되겠다. 해서 4분의 27 mgh가 정답, 답 2번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17번 문제, 상대성 이론 문제입니다. 자, 상대성 이론 문제는 관찰자와 관찰 대상, 그리고 관찰 결과 정확하게 확인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문제 나와 있는 조건 꼼꼼하게 읽겠습니다. 자, 먼저 나와 있기를 A의 관성계에서 P와 Q,
에서 빛이 동시에 방출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식할 때 분명하게 A의 관성계에서 P와 Q에서 동시에 빛이 방출된다. 그럼 방출된 빛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만큼을 진행해서 동시에 검출기에 도달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어서 무슨 조건 나왔냐면 B의 관성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럼 B의 관성계에서 서술된 걸 제대로 인식해야 되는데 B의 입장에서 자기는 안 움직입니다. 그럼 자기는 가만히 있어요. 대신에 뭐가 움직이냐면 X와 Y가 움직입니다. 근데 우주선의 D와 앞이 X와 Y를 동시에 지난다라고 하니까 이 X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Y도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자, 얘네들이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자, 문제에 나와 있기를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선택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기억. P와 Q에서 방출된 빛은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한다. 자, A의 관성계에서 P에서 방출된 빛과 Q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 선택지. A의 관성계에서 한 점 동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B의 관성계에서도 동시라는 논리를 적용할 수 있고 기억이 맞는 말 판단 가능. 자, 그 다음에 니은 선택지. P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자, A의 입장에서는 이 P에서 검출기까지의 거리가 L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 가는 데 걸린 시간이 C분의 L입니다. 그런데 B의 입장에서는 지금 광원이 여기 있었고 검출기가 대략 한 요 정도쯤 있습니다. 더 작아요. 그래서 L보다 작죠. 그런데 빛이 나와서 진행하는 동안 이 검출기가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빛이 진행한 거리는 C분의 L보다 작은 거고요. 예, 니은 선택지 C분의 L보다 작다로 바꿔주셔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경로 예측을 했지만 여러분 문제를 풀 때는 그냥 편도인지 왕복인지 구별하고 편도, 지금은 편도 상황이죠. 편도 상황이라면 도착점의 움직임만 확인하면 됩니다. 도착점이 빛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 즉 마중을 나가면 시간이 덜 걸린다. 빛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 즉 도망가면 시간 더 걸린다. 이 정도 논리로 간단하게 해결 가능합니다. 자, 이어서 디귿 선택지. 자, 이렇게 지금 문제 주어진 조건 확인할 수 있게끔 그림을 그려놨는데 A의 관성계에서는 X에서 Y까지의 거리가 2L입니다. 근데 B의 관성계에서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고 X에서 Y까지의 거리가 2L보다 작죠. B의 관성계에서 D와 앞이 동시에 지나는 거기 때문에 우주선의 길이도 2L보다 작다. 디귿 선택지가 틀려. 2L이다가 틀리고 2L보다 작다가 되어야 합니다. 네. 자, 여기서 17번은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18번 문제고요. 힘과 운동의 법칙 문제입니다. 작년 수능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문제예요. 바로 시작을 해보죠. 자, 이 문제에서 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가와 나를 비교해서 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자, 가에서는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래요. 그럼 가에서의 가속도를 왼쪽 아래 방향으로 2a, 그 다음에 나에서의 가속도는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3a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가와 나를 비교해보면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지금 뭐만 바뀌었냐면 A를 왼쪽으로 당기는 힘 30N이 사라졌어요. 자, 그래서 30N이 사라짐으로써 전체 질량 A와 B와 C 1, 2, 2 총 5kg짜리가 가속도가 변합니다. 근데 그 가속도의 변화량 방향까지 고려하셔야 되고요. 가속도가 3A만큼 변한다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A가 32, 15A가 되는 거라서 A가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나에서 가속도가 2m/s제곱, 가에서 가속도는 4m/s제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정보를 처리한 다음에 선택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지 차근차근 판단해 볼 건데 기억 선택지는 조건 해석해서 바로 나온 거고요. 기억 가에서의 가속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4m/s제곱 맞는 말.
그 다음에 니은 선택지, 장력을 물어보네요. 장력을 물어볼 때는 역학계가 아니라 하나의 물체에 집중해야 되고, 당연히 여기선 이 물체 A에 집중하는 게 적절하겠죠. 자, 그러면 가에서 A를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질량이 1kg. 자, 왼쪽 방향으로 30N 있고 오른쪽 방향으로 장력 있습니다. 근데 R자 힘은 왼쪽 방향으로 질량 곱하기 가속도 4고요. 그러면 가에서의 장력은 얼마가 돼야 돼? 26이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나에서 A를 보면 A만 따로 보는 거죠. 오른쪽 방향으로 장력이 있고요. R자 힘은 오른쪽 방향으로 질량 곱하기 가속도 2가 돼요. 아, 그럼 장력이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장력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13배, 니은 맞는 말 판단 가능하죠. 자, 이어서 디귿 선택지. 자, 이번엔 마찬가지로 장력인데 Q가 B를 당기는 힘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B에 집중해도 상관은 없지만 하나의 줄은 양쪽에서 같은 크기의 힘으로 당깁니다. 그럼 Q가 B를 당기는 힘은 Q가 C를 당기는 힘과 같고, 그래서 C에 집중하는 게 적절하겠죠. 그럼 가에서 C만 보면은 C는 질량이 2kg이에요. 방향까지 고려해서 장력을 구하셔야 되고, 윗방향으로 장력 있고 아래 방향으로 중력 있습니다. 근데 R자 힘이 윗방향으로 질량 곱하기 가속도 8 되는 거고요. 그러면 윗방향으로 장력 얼마가 되어야 해? 라고 할 때 장력 28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디귿 선택지가 맞는 말,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맞다. 답 5번 되겠습니다. 자, 연력학 법칙 순환과정 문제고요. 좀 전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답률이 높은 이유는 이 가로축이 압력 부피 그래프가 아니라 압력 온도 그래프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자, 바로 해결해 보죠. 자, 얘는 각 과정에서 QW 델타 U의 부호와 크기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표가 안 나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표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표를 작성하는 게 좀 거추장스럽다 하면은 문제에서 필요한 정보를 그래프 위에 옮겨 적어 주는 것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저는 해설을 할 땐 이렇게 표를 그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 B, PC, CD, DA 각각의 과정에서 QW 델타 U의 부호와 크기를 전부 파악해 볼 건데, 자, 일단 0인 거부터 먼저 넣겠습니다.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고 버벅이지 않으려면 이 순서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먼저 0인 거부터 확인을 할 건데, 문제에서 나와 있기를 BC 과정과 DA 과정은 등온 과정이다. 등온 과정이면 온도 변화 없다, 내부 에너지 변화 없다. 그리고 AB 과정과 CD 과정 등적 과정이다. 그렇다면 부피 변화가 없다, 한 일이 없다, 0 되는 거죠. 그 다음엔 부호 판단해야 합니다. AB 과정에서는 온도가 증가하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 그럼 Q도 플러스. 그리고 CD 과정에서는 마이너스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나와 있는 정보도 보면은 AB 과정에서 흡수한 열 250, BC 과정에서 한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AB 과정에서 흡수한 열이 250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250이고요. 그리고 BC 과정에서 한 1이, 그러니까 1을 한다라는 건 플러스예요. 1을 받으면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 150입니다. 여기 플러스 150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1순환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어야 해요. 그러면은 250만큼 증가했으면 250만큼 감소해야 하고, 그럼 여기도 250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열효율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에서 열효율이 4분의 1, 0.25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DA 과정에서는 무조건 방출하긴 합니다. BC 과정에서 열을 흡수했으면 DA 과정은 반대 과정이니까 열을 방출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 순환 과정에서는 총 얼만큼의 열을 흡수하냐면 400만큼의 열을 흡수해요. 그러니까 흡수 열분의 1인데 400만큼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1이 얼마가 되어야 하냐면 100이 되어야 하고요. 150만큼 1을 했으니까 50만큼 1을 받는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선택지 이제 표는 다 채웠고 선택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기역부터 판단해 보죠. 자, 기역 선택지
A와 C의 부피를 비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A와 C를 직접 비교하는 건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런 논리적 과정이 필요한데, 첫 번째, A의 압력은 B의 압력과, 다시 압력이 아니라 부피, A의 부피는 B의 부피와 같아요. 그럼 B와 C의 부피를 비교해 볼 겁니다. 자, 두 번째, PV는 nRT죠. 온도에 비례합니다. 자, 그럼 B와 C를 비교할 건데 B 입장에서 서술을 할게요. B와 C는 온도가 서로 같아요. 근데 압력은 B가 더 큽니다. 그럼 부피는 B가 더 작아야 되겠다. 부피는 B가 더 작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 두 가지 논리로 기억 선택지 판단. 부피는 A가 C보다 작다. 기억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선택지 이거 표 작성했죠. CD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한다. 니은은 맞는 말. 그 다음 디귿 선택지도 표 활용하셔야 되고요. DA 과정에서 기체가 받은 1, 50이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4번 되는 거죠. 자, 19번 문제고요. 전형적인 자기장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자기장 문제라 함은 자기장 정보를 바탕으로 전류의 방향과 크기를 찾아야 해요. 문제에선 A의 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첫 번째 그래프를 보고 전류의 방향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볼 때 이렇게 발산하는 부분을 볼 거예요. B의 바로 왼쪽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엄청 세죠. 그럼 B가 바로 왼쪽에 나오는 자기장을 만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오른손 활용하면 B가 나오는 자기장 만들어 B는 위로 전류가 흘러 라고 전류의 방향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논리로 A의 왼쪽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엄청 세네요. 그럼 A도 위로 전류가 흐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기장 계산을 해볼 텐데, 지금 0에서도 합성자기장이 0이고 4D에서도 합성자기장이 0입니다. 자, 그럼 식 두 개 써서 연립을 할 거예요. 자, A에 흐르는 전류 얼마인지 모르고 B에 흐르는 전류도 얼마인지 모릅니다. 식을 편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A에 흐르는 전류를 스몰 a를 이용해서 AI0, B에 흐르는 전류를 BI0라고 표현을 하고 I0와 D라는 문자는 생략해서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X는 0이라는 위치, X는 4D라는 위치에서 전체 합성 자기장이 0인 거고요. 자, 이게 A 전류에 의해, B 전류에 의해, C 전류에 의해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자, 그럼 X는 0에서는 A 전류에 의해 마이너스, 이걸로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2칸 떨어져 있으니까 2분의 A. B 전류에 의해 나오는 방향이고 1칸 떨어져 있고 B. C 전류에 의해 나오는 자기장 만들어지고 2칸 떨어져 있습니다. 전류는 2. 그럼 모르는 문자가 2개인데 식은 1개니까 아직은 해결이 안 돼요. 두 번째 4D인 위치까지 식을 쓰면 해결이 되겠다. 자, 그럼 A에서 4D까지 6칸 떨어져 있고 6분의 A. B는 3칸 떨어져 있고 방향 조심해야 되죠. 마이너스 3분의 B. 내가 실수하고 조심해야 되죠라니. 자, 다시 그 다음 C는 여전히 2칸 떨어져 있고 나오는 방향 만듭니다. 자, 이렇게 두 개 되고요. 이거 두 개 연립하면 그냥 원하는 물음 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에 맞춰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문제에선 B의 전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A의 전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A만 알고 싶으니까 B를 없애주고 싶어요. 그러면 위에 식 아래식에다가 3을 곱해서 이것을 6으로 만들면 되겠죠. 위에 식 아래식을 더해주면 되겠다. 그럼 위에 식 아래식을 더해주면은 여기서 B, 마이너스 B 사라지고요. 아예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A 해서 마이너스 A. 그리고 플러스 1, 플러스 3에서 플러스 4는 0 되는 거고, 따라서 A가 4 나옵니다. 자, 그러면 19번 A에 흐르는 전류 플러스 Y 방향으로 4I0 답 1번 되겠습니다. 자, 앞에까지는 그 고난도 문제 5문제를 좀 상세하게 해설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평이한 난이도의 문제들을 이렇게 쉼 없이 쭉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부터 같이 쭉 순서대로 볼게요. 자, 1번 체온 측정, 전자기파, 적외선, 눈으로 관찰할 때 사용되는 파동, 가시광선, 인체 내부를 촬영하는 X선이고요. 자, 선택지 판단, 기억부터 A는 적외선이다, 맞는 말. 그 다음 니은 선택지, 진동수는 C가 A보다 크다, 이것은 맞는 말 되겠습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자, X선이 진동수가 크고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투과력이 커서 피부는 투과를 하지만 뼈는 투과하지 못해서 뼈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리고 디귿 선택지, 진공에서의 전자기파의 속력은 파장과 관계없이 같다, 네, 해서 답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 핵반응 문제네요. 질량수 보존되고 전하량 보존됩니다. 하지만 질량은 보존되지 않고 결손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숫자 맞추기. 아래에 있는 숫자는 아래에 있는 숫자끼리, 위에 있는 숫자는 위에 있는 숫자끼리 같아야 됩니다. 그럼 동그라미 기억은 4, 7. 자, 동그라미 니은은 숫자 맞추기 하면 4, 8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택지 판단. 기억, 가는 핵융합 반응이 있다. 기억이 맞는 말. 핵반응은 핵융합과 핵분열이 있는데 무거워지면 핵융합, 가벼워지면 핵분열. 요 위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 되고, 반응 전에는 제일 큰 게 4지만 반응 후에는 제일 큰 게 7이죠. 네, 무거워진 겁니다. 자, 니은, 질량수는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질량수 위에 있는 숫자 얘기하는 거고, 동그라미 기억은 7, 동그라미 니은은 8. 니은이 더 크네요. 틀린 말. 자, 그 다음 디귿 선택지. 질량 결손된 만큼 에너지가 발생하고요. 발생한 에너지 보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나에서가 더 크고 가에서가 작다. 디귿 선택지, 질량 결손은 가에서가 작다. 디귿, 맞는 말. 답, 기억 디귿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물질의 자성 단원 문제인데 굉장히 이상적인 교실 상황이네요. 훈훈한 선생님이 막 어떻게 해보자 하니까 학생들이 막 대답을 해요.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자석을 가까이 했더니 물줄기가 멀어진다. 그럼 밀어내는 힘 작용한다는 거고, 청력 작용하는 상황. 그럼 물줄기는 반자성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 A부터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이었는데 A가 처음부터 뻘소리를 하네요. 물의 자성은 상자성이에요? 틀립니다. 반자성이고요. 자, B. 자, 반자성 물체는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게끔 자화가 돼요. 즉, N극을 가까이 하면 N극과 멀어지게끔 자화가 되고, S극을 가까이 하면 S극과 멀어지게끔 자화가 됩니다. 즉, S극을 가까이 해도 밀려나요? B가 맞는 말입니다. 균형을 잡았네요. 근데 C가 다시 또 뻘소리 합니다. 물은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돼요. 그래서 답은 B만 맞는 말 되겠네요. 아이고. 자, 그 다음 4번 문제, 힘의 평형 문제고요. 힘의 평형 문제를 풀 땐 작용점을 고려해서 힘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문제 주어진 조건에 따라 A, B를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한 물체에 집중해서 분석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 문제에서 나와 있기를 A와 B의 무게는 각각 3F이다. 그럼 A에 작용하는 중력 3F, B에 작용하는 중력도 3F. 그런데 가에서 Q가 B를 당기는 힘이 EF다. 그럼 Q가 B를 당기는 힘이 EF라고 한다면 지금 이 B가 정지해 있으니까 A, B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이 위로 있어야 되고요. A, B 사이 작용하는 자기력이 이것이 F라는구나 라는 거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봤고요. 자, 선택지 판단 해보겠습니다. 기억, A가 B를 당기는 자기력, 이것 얘기하는 거고 F이다. 조건 해석하니까 맞는 말 판단됐습니다. 장력 조건이 나오면 한 물체에 집중하는 거예요. B에 집중해서 조건 해석했고, 그리고 니은, 가에서 P가 A를 당기는 힘,
자, 니은 선택지 A에 집중해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번엔 A와 B를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가에서 A와 B를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을 한다면 이 A, B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이나 A, B 사이에 있는 장력은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래 방향으로 3F, 3F에서 무게 6F가 있는 거고 위로 TP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가 있죠. A, B 하나의 덩어리가 정지해 있으니까 TP는 6F가 되는 거고요. 니은 선택지가 틀린 말 판단됩니다. 7F가 아니라 6F인 거죠. 그리고 디귿 선택지. 자, B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 물어보는데 이것은 수평면이 B를 미는 힘과 같고요. 그럼 나에서 B에만 집중하면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나와 있기를 자기력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습니다. 그럼 이 B에는 아래 방향 중력 3F 여전히 있고 그리고 윗방향으로 자기력 A, B 사이 작용하는 자기력 이것이 F로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 수평면이 B를 미는 힘 이렇게 쓸게요. 수직항력에 해당이 될 텐데 수평면이 B를 미는 힘 얘 얼마가 되어야 해? EF가 되어야 해. 해서 디귿 선택지가 맞는 말의 답 4번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파동의 간섭 문제네요. 자, 실험 문제로 나와 있어서 조금 이제 글이 많이 있긴 하지만 우리 필요한 정보만 정확하게 취사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험 장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신호 발생기에서 P, Q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PQ는 무엇이 다르냐? 파1의 시작 위상이 다르죠. P는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Q는 마이너스로 시작을 합니다. 자, 가나 다는 실험 환경에 대한 세팅이고요. 이제 라부터 보겠습니다. 자, 라 상황은 A와 B에 둘 다 P를 놓는 거예요. 그럼 같은 위상으로 시작을 하고 정확히 가운데 위치니까 경로차가 0, 동일한 위상으로 도착을 할 겁니다. 그럼 라에서는 보강 간섭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 마는 B에 P 대신 Q를 넣는 거예요. 그럼 A와 B에 반대 위상의 소리를 넣는 거니까 경로차가 0인 점 가운데에서는 서로 반대 위상으로 도착을 할 거고 상쇄 간섭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반은 이제 하나를 그냥 꺼버리고 오로지 한 개에서 나오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이게 뭐 한 개, 간섭이 아니라 그냥 한 개의 기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진폭으로 치면은 이 바에서의 진폭을 A라고 할 때 라에서 진폭은 그냥 그것의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에서 정확히 0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편의상 0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폭이 소리의 세기에 비례하고 그러면 기역이 제일 크고 디귿, 니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 디귿, 니은 이 순서가 되는 거고요. 정답은 3번 되는 거죠. 네, 이게 끝입니다. 자, 이어서 6번 문제. 자, 6번 문제 마찬가지로 개념 한 번 더 다시 확인을 하면은 빛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합니다. 에너지 준위의 차이, 간격만큼의 빛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거죠. 자, 문제 주어진 조건 해석 해보죠. 자, P와 Q는 방출된 스펙트럼 선이다. 자, A 방출, B는 에너지가 커지니까 흡수, C가 다시 방출, 그 다음에 D가 흡수입니다. 자, 그러면 P와 Q는 A와 C 중 하나일 텐데, 자, 빛 에너지는 A가 C보다 커요. 즉, 진동수는 A가 C보다 큽니다. 그럼 파장은 A가 C보다 작아야 해요. 자, 나 그래프에서 P가 파장이 더 짧죠. 파장은 A가 더 작아요. 그럼 P가 A, Q가 C가 되겠습니다. 네, 조건 해석 이 정도까지 하면 되고 선택지 판단해보죠. 기역 P는 A에 의해 나타난 스펙트럼선, 기역이 틀리고 그 다음에 니은 선택지. 자, A와 C, B와 D를 비교하네요. 자,
자, A 더하기 C, 그 다음 B 더하기 D 비교를 하는데, 자, 진동수는 에너지에 비례하죠. 사실 이거 계산 안 해보고도 할 수 있긴 한데, 그냥 계산하겠습니다. 자, A 더하기 C 하고 B 더하기 D인데, 이것은 그냥 에너지로 비교를 하면 돼요. A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4분의 3, C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4분의 1 해서 두 개 더하면 1이죠. 그다음 B와 D인데 B는 이 둘의 차이, 그 다음 이 둘의 차이만큼인 거고요. D가 9분의 8. 아, 그리고 너무 귀찮다 이거. 자, 4분의 1 빼기 9분의 1이어서 36분의 5입니다. 그럼 36분의 5가 9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가 더 크다라는 거 판단할 수가 있고요. 자, 니은 선택지가 틀린 말 해결이 됩니다. 자, 네. 이거 근데 이제 어떻게 비교하시면 되냐면은 지금처럼 계산 안 하고, 그러니까 식을 완성하지 않고, 그러니까 계산을 해야 되긴 하지만 식을 완성하지 않고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중복인 부분들은 빼는 거예요. B는, 그러니까 이제 D가 이 A와 C의 이만큼이랑 같죠. 그럼 B랑 이만큼만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 두 개만 비교하면은 딱 니은 선택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자, 9분의 1은 36분의 4. 그 다음에 이거 둘의 차이는 36분의 5 해서 B가 더 크다. 이 차이가 더 크다라고 해서 오변이 더 크다. 니은이 틀리다 판단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선택지 B에서, 그러니까 B와 Q를 비교하네요. Q는 C죠. 그럼 B와 Q를 비교하는데 Q가 C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진동수는 간격인데 C가 더 커요. 그럼 파장은 반대니까 B가 더 커야 된다. 디귿 선택지 파장은 Q보다 B가 길다. 디귿이 맞는 말.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답 디귿. 자, 전자교도 문제고요. 네. 마찬가지로 문제 주어진 조건 해석하고 선택지 판단 쭉쭉쭉 해보겠습니다. 자, P에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합니다. 표현을 해보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반시계. 자, 그러면 가 상황에서는 바깥에서 자기장 영역으로 진입하니까 자속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반시계 방향이라는 것은 뭐가 유도가 되는 거냐면, 자, 지금 반시계 방향은 나오는 게 유도가 됩니다. 그럼 나오는 게 유도가 되면은 어떤 게 증가하고 있는 거다? 거꾸로 생각하는 건데, 반시계 방향이다, 나오는 게 유도가 된다. 그럼 나오는 게 유도가 된다는 것은 들어가는 자속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럼 영역 1은 나오는 방향이고요. 그럼 영역 2가 3비제로로 영역 1보다 더 큰데 들어가는 자기장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에서 P에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걸 통해서 영역 2의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구나 라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택지 판단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기역. 자기장의 방향, 영역 1과 영역 2가 서로 반대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선택지, 나 상황에서 보는 건데, 자, 지금 나 상황에서도 이 바깥쪽 부분과, 그러니까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으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왼쪽 부분에서는 자속 변화가 없고 오른쪽 부분에서는 지금 들어가는 자속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들어가는 게 증가하는 게 싫으니까 무엇인가가 유도가 될 텐데 나오는 게 유도가 될 거고, 나오는 게 유도가 된다는 것은 오른손 활용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겁니다. 반시계 방향이라는 건 P의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죠. 니은이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디귿, 유도 전류의 색이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것도 정량적인 계산을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 이제 다른 문제들과 어떤 좀 일관된 풀이를 위해서 좀 이렇게 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럼 가에서와 나에서, 자, 여기서는 어떻게 식을 쓸 거냐면은 유도 기전력이 델타 B, L, V
세 변수의 곱으로 계산이 돼요. 그럼 가에서는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을 구분하셔야 되고요. 위쪽 부분에서는 나오는 자속이 증가. 그리고 여기서는 L 한 칸, 그다음 속력 1V, 그리고 영역 2가 마이너스 3 곱하기 1 곱하기 1 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근데 나에서는 왼쪽 부분은 자속 변화가 없고 오른쪽 부분은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자속 변화가 플러스 4가 되는 아니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자속 변화가 마이너스 4입니다. 그 다음에 한 칸 속력 똑같으니까 V.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4고요. 예, 크기만 물어보는 거라서 4가 2보다 크다. 즉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맞는 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2배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네요. 자, 이어서 8번. 예. 8번도 예상외로 오답률이 상당히 높은 문제였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죠. 충돌 문제예요. 그럼 문제에서 그림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 A와 B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B의 질량이 M이라고 나왔네요. 충돌 전 B는 정지에 있고 A는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A와 B가 꽝 충돌하고 나서 B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이때 A는 아직 몰라요. 자, 이제 변수를 설정할 건데 자, 여기서 T분의 L을 속력 그냥 V라고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울기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시간 그래프인데 여기서 기울기는 A와 B의 상대 속도를 뜻하고요. 그럼 상대 속도가 마이너스 V였다가 플러스 4분의 1V가 됩니다. 그럼 충돌하기 전에 B는 정지해 있으니까 A가 V로 다가가는 거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충돌 후 B의 속력, 충돌 전 A의 속력 비교하면 2분의 1V인 거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기울기가 4분의 1V예요. 1초마다 4분의 1V씩 멀어지는 겁니다. 그럼 B가 2분의 1V 멀어지니까 A가 4분의 1V 쫓아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운동량 보존식 작성해도 상관은 없고 자, A는 속도가 V에서 4분의 1V로 4분의 3V만큼 변하고 B는 속도가 0에서 2분의 1V로 2분의 1V만큼 변합니다. 이게 서로 같은 거고요. 따라서 A의 질량은 3분의 2M 되는 거죠. 그럼 A의 질량이 3분의 2M이구나 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 충돌 후 A의 운동량이고요. 그럼 충돌 후 A의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3분의 2M 곱하기 4분의 1V 계산하면은 6분의 1 MV가 되는 건데 자, 애초에 T분의 L을 V라고 설정한 거죠. 그럼 마무리 문제에 나와 있는 문자로 바꿔주면 6T분의 ML 되는 거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 다이오드 문제네요. 다이오드에서는 P에서 N으로 전류가 흐른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원장치에서 왼쪽으로 전류가 시작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전류가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색깔을 좀 구별해서 표현을 할게요. 왼쪽으로 시작을 한다면 자, 따라다라단딴 따라다라단딴 따라다라다라다라다라단딴 뭐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네. P에서 N으로 전류가 흐르지만 N에서 P로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면 여기서 이제 출발 따라다라단딴 따라다라단딴 따라다라다라다라다라단딴 오케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그러면 G에는 전원장치의 전압과 상관없이 항상 전류가 흐르는데 이 X에는 주황색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파란색일 때만 전류가 흐르죠. 다는 X와 G 중 하나인데 한 곳에서는 전류가 흐르고 다른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이건 G가 아니라 X구나 라는 거 판단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전류가 흐를 때가 파란색입니다. 그럼 전류가 흐르는 게 파란색이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건 주황색일 때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선택지 판단 해보겠습니다. 기억, 다는 X에 걸리는 전압이다. 맞는 말. 그 다음 니은 선택지. 0.5T일 때, 즉 0.5T일 때는 파란색 상황이고요. 이 파란색 상황에서 Y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주황색 상황일 때만 전류가 흐릅니다. 자, 그래서 니은 선택지가 틀린 말. 그 다음에 디귿 선택지 2.5T일 때인데, 자, 2.5T일 때에도 파란색이네요. 그럼 파란색일 때 A에 전류가 흐릅니다.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는 거고, 전자와 양공이 접합면에서 결합한다. 디귿이 맞는 말. 정답 3번으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이어서 10번 문제. 광전 효과 문제고요. 네. 자, 광전 효과 문제에서는 우리 기억해야 될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빛의 에너지와 세기를 구별하자. 그다음 두 번째, 에너지로 해석을 한다면 빛 에너지 빼기 금속 1함수가 전자의 운동 에너지다. 자, 이 문제는 딱 이 내용만 알고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역, 그러니까 1, 2, 3이 전부 다 동일한 금속판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영역 1, 2, 3이 동일한 금속판입니다. 자, 그러면 영역 1에서는 빛 A에 의해 에너지가 E제로인 전자가 방출되는구나. 영역 2는 A와 B를 동시에 비추는데 A 더하기 B가 아니라 A에 의해서인지 B에 의해서인지. 자, 이게 E제로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A라면 E제로가 나왔을 거고요. 여기서 E제로가 아니라 E제로가 나온다는 걸 통해서 B에 의해 에너지가 E제로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B만 들어가죠. 그럼 금속판의 1함수는 동일하고요. 그럼 똑같이 E제로가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기억이 E제로입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판단 해보죠. 기억 선택지 맞는 말. 니은 선택지. 자, 그럼 빛 에너지는 B가 A보다 크다. 그럼 파장은 B가 A보다 작다. 디귿, A를 비출 때 전자가 방출이 돼요. 그럼 A의 진동수는 문떡 진동수보다 크다. 디귿은 틀린 말.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네, 충격량 문제네요. 자, 문제 나와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필요합니다. 자, 질량이 안 나와 있는데, 네, 그림에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조건에 B가 A의 3배라고 나왔네요. 그럼 A의 질량을 M, B의 질량은 3M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물체 꽝 충돌하고 나서 이 B는 3M짜리는 오른쪽으로 EV로 움직여요. 그러면 운동량 보존 써서 요거 이제 A의 운동 방향도 판단할 수 있는데 하나씩 해봅시다. 자, I1 구하는 과정. 자, 질량 M짜리가 V였는데 M짜리가 4V가 되니까 이 I1은 운동량의 변화량 해서 그냥 3MV 바로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2 구하고 싶은데 자, 충돌 과정에서 A가 받은 충격량입니다. 자, 그럼 충돌 과정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인데 자, 이것은 크기가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과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운동량 보존 계산할 필요 없이 자, B는 3M짜리가 2V가 된 거죠. 6MV만큼 변했으니까 이게 6MV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정답 I1분의 I2 3MV분의 6MV 4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번 문제. 자, 물질의 정기적 성질 문제고요. 최근에 잘 나오지 않는 문제였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좀 냈네요. 자, 가부터 보면 A에 연결할 땐 전류가 흐르지만 B에 연결할 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럼 A가 도체 그리고 B가 절연체구나. 자, 나 에너지띠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붙어 있으면 도체, 떨어져 있으면 절연체입니다. P가 도체, Q가 절연체예요. 그럼 매칭하면 P가 A, Q가 B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선택지 판단하겠습니다. 기억, 전도성은 A가 좋다. 기억 맞는 말. 그다음 니은, B의 에너지 구조는 Q이다. 니은도 맞는 말. 그 다음에 디귿, Q, 절연체에서 원자가 D에 있던 전자가 전도 D로 전이하려면 D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디귿, 당연하게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3번 굴절 문제고요. 속력이 느린 매질 쪽으로 꺾인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니까 사실 이 나 그림은 별로 이렇게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그림이에요. 우리가 이미 개념 공부에서 그리고 또 상식 수준에서 알고 있는 내용을 나를 통해서 판단해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제 개념 공부를 충실히 한 친구들은 나는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보죠. 일단 빛의 속력은 공기에서가 물에서보다 더 빠릅니다. 자, 진동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파장도 공기에서가 물에서보다 더 길어요. 요게 이제 나 그림에서 제시된 조건을 통해서 파악해라 라는 건데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가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 파장이고요. 이제 파면에 수직하게 진행을 합니다. 얘가 원래 진행하려던 방향보다 이렇게 꺾여요. 원래 진행하려던 방향보다 B 쪽으로 꺾인 거고 속력은 B가 더 느립니다. 즉 B가 물, A가 공기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선택지 판단 해보겠습니다. 기억,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맞는 말. 니은, B는 공기이다. B는 물이고요. 니은 틀립니다. 디귿. 자, 입사각이 커지면 어떻게 될 거냐인데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이 커지기는 하겠죠. 하지만 요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는 파장입니다. 입사각이 커진다 해서 파장이 변하지는 않아요. 디귿이 틀리다. 변함없음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답 1번. 자, 14번은 고난도 문제로 해결을 했고요. 이어서 1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15번 전반사 문제예요. 자, 전반사 조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전반사 하기 위해선 굴절줄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진행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한다. 자, 이 문제는 각도 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에서 지금 P에서 전반사를 한다. 그러면 세타1이 임계각보다 크다. 문제에서 세타2가 세타1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Q에서도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기 때문에 전반사를 하겠네요. 자, 문제에서 Q와 R 중에서 한 곳에서만 전반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Q에서 전반사를 하니까 R에서는 전반사를 하지 못해요. 그럼 전반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작기 때문이죠. 자, 이런 논리로 파악이 가능한데 그냥 그림만 잠깐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평행선을 이렇게 이제 그려서 법선 그려주면은 이만큼이 세타1이에요. 해서 세타1과 세타3를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죠. 자, 어떻게 비교든 상관없고요. 선택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기억, X는 R에서 전반사를 한다. 틀린 말, Q에서. 그 다음에 니은 선택지, 세타1은 세타3보다 크다. 맞는 말. 문제에서 의도한 바는 이 흰색으로 쓴 이 논리를 통해서 판단하는 거겠지만 이렇게 그냥 비교를 해도 상관없다까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디귿, A, B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2보다 작다라는 거. 자, 이것도 확인을 했네요. 임계각이 세타2보다 작다죠. 다 설명해 놓고 해서 판단, 니은이 틀립니다. 저처럼 실수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꼭 머릿속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눈으로 보면서 판단을 하세요. 눈으로 보면서 판단해도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는데 실수 확률 줄이기 위해서 임계각은
세타2보다 작다. 이렇게 꼭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문제 16번 가보겠습니다. 자, 상대속도 문제고요. 예, 이렇게 가보죠. 두 물체가 같은 경사면에 있어요. 가속도가 동일하고요. 속도 변화량이 동일합니다. 그럼 상대속도가 일정하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 변화가 시간에 비례해요. 그래서 자, 문제에서 원하는 딱 어떤 특정 순간 A, B 사이의 거리는 처음 A, B 사이 거리에서 가까워진 거리를 뺀 게 특정 순간 나중 A, B 사이의 거리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가에서 나까지 걸린 시간을 t라고 한다면 상대 속도가 v니까 1초마다 v씩 t초 동안 l만큼 가까워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p에서 만난다고 하니까 만나는 순간 a의 속력은 아래 방향으로 v구나. 그럼 시간 t 동안 속도가 2v만큼 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선 A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그 순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최고점 순간까지는 A가 속도 V만큼 변하는 거고요. 그럼 A의 속도가 V만큼 변하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가 될까라고 할 때 이 걸린 시간이 2분의 1t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2분의 1t예요. 그럼 해봅시다. 처음에 A와 B는 L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1초마다 V씩 2분의 1t초 동안 가까워져요. 근데 VT가 L이니까 2분의 1 VT는 2분의 1L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AB가 L만큼 떨어져 있다가 2분의 1L만큼 가까워지니까 최고점에 도달한 그 순간 AB 사이의 거리는 2분의 1L이다가 되고요. 정답 3번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해설을 하니까 이렇게 조금 식을 작성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이제 좀 단순하죠. 그러니까 대칭성이 바로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고요. 정확히 가에서 나까지 걸린 시간의 절반 되는 순간이라서 그냥 L의 절반 2분의 1L 이렇게 바로 판단하고 10초 컷을 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3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